자, 그리고 윤석열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네네. 처음으로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네. 들어갔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저기 가보신 네. 분들은 알겠지만 예, 예. 서관 입구 예. 저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옵니다. 그렇죠. 저렇게 차를 몰고 오는 것은 예, 예. 물론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저기까지 차가 들어오는데 예.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저 인간은 내란 수괴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걸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특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 윤석열의 표정도 상당히 좀 침통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간 거 한마디도 안 아니겠습니까? 했어요. 사과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네, 사과하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죠. 굉장히 고역이었을 거예요. 저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뭐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윤석열이 끝나고 나오는 일인가요? 아니요. 점심 먹으러. 밥 먹으러 점심 가고 먹으러. 있습니다. 아이고야. 밥 먹으러. 저것도 참 고역. 오후에 2시 10분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제가 저건 못 봤네요. 네, 저건 보죠. 밥 먹으러 나오는 장면 웃잖아요. 아까 들어갈 때는 약간 안 웃었는데 밥 먹으러 나오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 아이, 죽겠다 진짜. 점심. 저 순간 자체가 굉장히 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싶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불편한 곳에서 있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윤석열은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할 때 그 네. 국회 측 소추인단장인 정청래 의원이 네. 그 발언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네. 이제 이 증인신문 네. 나왔을 때 그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저러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겁한 그런 겁쟁이다. 전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예. 루저 외톨이 산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빅뱅의 루저. 아. 빅뱅의 루저. 저는 찬송가밖에 모릅니다.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기장 목사는 이제 저는 찬송가밖에 아이돌 안 노래나 알고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네, 올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예. 이준석이 네. 개혁신당 지금 후보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자신 간의 1대1 대결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김문수는 아예 취급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급도 안 한다는 제가 붙인 말인데 자 어쨌든 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자신과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과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재명과 이재명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재명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네. 이거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 아니라 네. 이재명과 이재명 자신과의 싸움이 된 대선인데 사실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누구 표를 끌어올 수 있습니까? 김문수 표죠. 그래서 이재명 표에서는 전혀 안 가요. 한 표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김문수 표를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레토릭 자체가 보수 쪽의 책임자는 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가 왔네요. 뭐가 왔습니까? 뭘 읽고 있어요 그거를. 최고장. 최고. 우리가 제때 좀 내시지. 댓글에 김영희 목사한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댓글이 왔습니다. 진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제가 안 믿으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문학작품 속에서는 무신론자인 목사 이야기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김용민은 예수를 믿는다. 뭐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걸 의심하시나 모르겠네. 의심하실 여지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믿어가지고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긴 안 믿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제자 중에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라고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내 손에 여기 넣어봐라 손 창자국 못자국에 그러고 나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도마.
도마 같은 믿음. 영어로 토마스. 토마스. 알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14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보니까 이번에 안 나오면은 불응하면은 그 바로 체포 영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듣기로는 대선 이후에나 체포영장 당장은 나오지 않고 발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에 개입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말 한번 나오라고 먼저 통지가 갔는데 그때 뭐 건강을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 관저에서 나올 때는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외견상으로는. 근데 무슨 건강을 이유로 그렇게 턱선이 좀 많이 망가져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간 저기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 그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 부인 그분도 지금 사실은 부부가 이제 한 몸으로서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제 선고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각에 아마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벌금 150. 똑같이 나왔구나. 2심도 똑같이 나왔구나. 그래요? 뭐 연기해달라는데 연기를 안 하고 2심이 이제 2심 선고가 나왔네요. 2심 선고가.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하나 없고요. 없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그 주변 측근들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한 그 비용을 갖고 뭐 150만 원을 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보니까 또 본인이 또 그 낸 것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본인 건 본인이 냈죠.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매사에 법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를 하겠다. 굳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김건희는 도대체 이게 뭐 어디까지 봐주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안 불렀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게다가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말이죠. 증거가 없습니까? 또 맥락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안 부른다. 그런데도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쳐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검찰의 이 태도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김혜경 여사는 법원이고, 김건희는 이제 뭐 검찰의 경우이긴 하지만은 법의 그 적용이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김건희가 체포돼야 비로소 이제 윤석열 체제. 윤석열 가버넌스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사실 저는 그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구조구나. 다행히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의 힘이 국민의힘에 미쳤던 것이죠. 근데 당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윤석열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는 국민의힘이 된 것이 아닌가. 아직 뭐 한덕수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용을 썼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때 발표할 그 메시지를 잘 고치지 않고 김문수가 된 이후에 그대로 냈다가 제대로 걸렸잖아요. 이번 결과를 두고 김문수 지지자들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김문수 지지자야 받아들이지. 김문수가 됐는데. 연설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김문수 대신 한덕수를 써야 되는데 김문수 지지자들은 받아들여라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후보가 됐는데 뭔 소리야 그게? 안 고쳤어. 안 고쳤어.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의 강을 건너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짚었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 자기의 어떤 깜냥과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 그 상대방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말이죠. 그 문재인 대표 체제에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주승용 의원이 막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최고위원 때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최고위원 회의 때 그 바로 주승용 앞에다 놓고 공갈 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예. 저겁니다. 밑줄 그은 거 윤석열의 말 읽어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예. 또한 네. 잘 안 보여요. 아 읽으세요. 그래요? 예.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지. 김문수 지지자들은 김문수가 됐는데 저 김문수 자리에 한덕수를 넣어야 되는데 김문수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아이고 인간들아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올리려면은. 뭐야 도대체? 응? 근데 어쨌든 주승용, 주승용 의원에게 공갈 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승용이 막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막 문재인 대표가 손 붙잡는데도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심판원, 징계를 내리려고 할 때, 근데 제가 막 두둔했지요. 저렇게 그 당 대표를 흔드는 주승용은 잘한 거냐 말하면서 막 그렇게. 그랬었는데 막 그렇게 정청래 그 최고위원을 옹호하는 글을 썼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도움이 안 돼. 가만히 있어.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이 김용민이가 막말 판문 때문에. 그때 그랬었죠. 그로부터 이제 사실 한 2, 3년 뒤의 일인데 뭐 보수 언론들은 그때도 뭐 하여간 막말 김용민이가 막말 정청래를 두둔한다 이러면서 쌍으로 묶어가지고 비난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 왜 나서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도움이 거구나. 안 된다. 제가 거기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윤석열도 지금 알아야 돼요.